네, 화물연대가 어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핵심 쟁점은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안전 운임제입니다. 화물연대는 이걸 없애지 말고 오히려 모든 화물차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지금부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의 맞은편에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협의회의 어, 이준봉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일단 네, 화물연대의 안녕하십니까? 총파업에 대한 좀 입장부터 좀 밝혀주세요.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번 운송 거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화물연대 입장도 이해를 하면서 네. 화물차주들이 경유 가격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점을 공감합니다. 음, 다만 현재 우리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들이 물류 어려움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물류 병목 현상과 수성 적체 등이 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하이 봉쇄도 이제 막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게다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가 급등 등 우리 기업들은 사실 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 속에서 예. 생존을 위해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때에 화물연대가 육상 운송까지 거부하면서 지금 기업들의 물류 어려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렵게 계약을 따서 음. 지금 수출품을 준비하고 물류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지금 선박을 잡았는데 한국까지 실어나가지 못해서 위약금을 물게 될 거라는 애로도 지금 현재 접수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경제6단체가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성명을 낸 것과 같이 화물연대의 그 집단운송 거부 선언에 대하여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화물연대가 국민과 국민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네. 운송 거부를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 뭐 사무국장님께서 뭐 그 애로사항을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한국무역협회에서 지금 그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까? 우선 저희가 그 국토부 산업부 등 정부와 함께 지난 말에 그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한 그 긴급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또 군위탁, 화물차량도 운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어제 기준으로 약 한 100여 건의 애로가 접수되었는데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날에 해외 바이어에게 보낼 물품의 선적이 어려워졌다든지 국내 농작물과 같은 그 신선식품의 운송이 어려워져서 물품 폐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든지 다시 말해서 납품 지연, 계약 파기 및 위약금 발생, 선적 불이행 등 지금 다양한 수출입 애로 사례가 현재 접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운송 거부가 시작되었고요. 큰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물량 출하를 중단한다거나 네. 생산을 축소한다거나 하고 있지만 현재 그 2, 3일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운송 거부 시기에 그 국내 납품이 걸린 중소기업들이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현장에서는 애써 구한 그 비화물연대원의 차량도 화물연대원들에게 운송을 저지당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큰 상태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전운임제 이야기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그 없앨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확대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화주협의회에서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까? 우선 저희는 그 2018년도에 이 안전운임제가 입법할 때 화주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효과를 평가한 후에 이제 일몰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도가 지금 이제 시행이 된 후에 사실 품목별로는 한 30에서 40% 운임이 지금 인상된 거로 조사되었고요. 또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중복 할증이 이렇게 붙는 경우에는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해서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현지 생산을 검토하는 기업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근 그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해상 운임은 뭐 4배에서 5배, 항공 운임은 2배에서 3배 이상 급등하면서 네. 화주들의 그 물류비 부담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운임 급등 외에도 화주에게 그 매우 불리한 점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먼저 시장의 그 어떤 수요 공급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도에서 운임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 뭐 장기라든가 대형 운송 계약에 따른 그런 할인 등 시장 상황에 대한 좀 배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통상 이 시장에서는 장기 또는 그
대형 계약을 통하여 화주는 좀 물리비를 절감하고 운수사는 좀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시장 기능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주들은 장기 대형 계약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할인 범위라도 제시되어야 차주와 운수사가 좀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고 화주는 비용을 들이는 윈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입장입니다. 잠깐만요, 사무국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화주 입장에서는 운임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운임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실제 조사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 자체 그 파악한 바로는 그 특히 이제 그 단거리 구간이죠. 네. 그러니까 한 50km 미만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그 물동량이 한 50% 정도 몰려 있거든요. 예. 그 단거리 부분에서는 한 30% 정도 이상 증가가 된 걸로 지금 조사되었고요. 30%? 예,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또 자체 뭐 설문이나 이런 거 업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이제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운임의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부대 저항이랑 할증 등이 또 따라 붙습니다. 네. 그런 이제 뭐 위험물 할증이라든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할증률이 붙은 경우에는 뭐 자체 체감 증가율은 뭐 70%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지금 이 네. 안전운임제가 시범 실시가 되면서 화물차 기사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이 좀 줄었고 실질 수입은 좀 늘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아마 그 지난 5월 30일 날 그 안전운임 제도 성과 평가 토론회에 저희 교통연구원 화주, 차주, 운수사 대표가 모여서 각 당사자가 조사 내용을 가지고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이 자리에서 이제 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교통사고 건의 경우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19년에는 오히려 좀 증가하고 2020년에는 들어서는 다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 그 사고 감소 수치는 예. 한 2.3% 정도 수준이어서 크게 유의성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 교통연구원에서도 사실 결론 부분에서는 교통안전 지표의 뚜렷한 변화는 없어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그 교통연구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금년 4월에 한국교통정책학회가 차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화물차 운전자의 운행 일수나 업무 시간 측면에서는 예. 제도 시행 전이나 후에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조사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사자 간에 뭐 어느 통계가 옳다보다는 모여서 어떤 조사의 내용과 대상 시기 등에 대해서 차분히 공유를 하고 뭐 개선이 잘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을 좀 토론한다든가 이런 과정들도 안전운임 제도 효과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네. 그 운임 산정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전운임제를 그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안전운임을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안전운임제는 뭐 유지하거나 확대를 하면서 그러면 그 화주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안전운임을 산정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접근법도 그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안전운임제를 자체를 반대하냐고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좀 그 문제점을 조금 더 짚으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좀 짧게 좀 말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예. 네. 이제 특히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 할증 부분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뭐 위험물이면 30% 할증, 무거운 물품이면 일정 무게 이상 10% 할증, 예. 뭐 냉동 컨테이너는 뭐 30% 할증,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 적용되다 보니까 네. 화주들의 그 물류비가 지금 과중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에도 네. 지금 안전운임위원회가 현재 화주 3명, 차주 3명, 운수사 3명, 공익위원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립적인 공익위원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운임을 지불하는 이제 저희 화주는 3명인데요. 운임을 수령하는 차주 셋, 그리고 운수사 셋, 총 6분. 이분들은 또 이제 운임을 수령하는 입장이니까 대체로 이해관계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매번 저희 화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좀 저희가 보기엔 다소 공정하지 못한 구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화주 입장이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그런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차 기사분들은 지금 이해관계가 같다고 했지만 화물차 기사분들은 오히려 그 운송사에서 상당 부분을 떼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득에는 별로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듯도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그럼 꼭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안전운임이라는 것은 그 차주를 위한 안전 위탁운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운수사의 운임을 보전해주는 안전 운송 운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전 운송 운임은 안전 위탁 운임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부분에서 포션으로 이제 일정 비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령하는 그 운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수사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포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 두 단체가 좀 이해관계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차주 입장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그러면 화주협의회에서 잡고 있는 대안 내지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뭘까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는요. 우선은 현재 그 안전운임제는 아마 앞으로 TF가 이제 국토부에서 마련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현재 안전운임제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임을 일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작용이 지금 노출되었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제도로서 우선 입법 시 예정한 대로 일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와 같이 그런 이해 당사자 간 대립적인 구도가 아닌 공급자 수요자가 상생이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요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률적인 운임 산정 및 강제보다는 좀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안전운임을 강제하기보다는 안전 운송 원가라고 있습니다. 약간 비강제를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나 대형 계약 등 어떤 물량에 따른 할인 범위를 제시한다던가 그리고 기업인 그 물류사인 운송운임은 그 아까 말씀드린 차주를 위한 위탁 운임은 모르겠는데 기업인 운송사 운임은 좀 비강제로 제시해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제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좀 더 이제 지금 이 원가를 조사할 때 대부분 설문조사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문조사가 아닌 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운임이 좀 삼성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짧게요. 이런 안전운임 제도 외에도 이 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간소화라든가 화물 차주의 그 디지털 운행 기록 제출 의무화 등 좀 운송시장 구조 개선도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화주협의회의 이준봉 사무국장 이야기였고요.